예,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국민의힘 정말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까 또 삼자가 붙어도 이긴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 양반 혹시 문재인 정권과 내통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여권이 정권 재창출하면 한 자리 약속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 정신 바싹 차리고 빨리 비대위 청산하세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국민의힘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비대위원장 월급 많이 주나 봐요? 아니면 회의 참석 때 몇백만 원 주나요? 이 사람들 면면을 보면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용들은 다 정당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이게. 누가 그러는데 비대위원장 뭐 특급 호텔에 가서 자주 특급 호텔에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면 빨리 방 빼도록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뭐 손실보상제, 그 다음에 또 일부 여권 의원이 뭐 근로기준법을 뭐 퇴직금을 1년 미만자들에게도 이제 주는 방안을 갖다 입법 발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사 뭐 진상규명위원회 지난번에 작년인가 그 권은희 의원이 그 입법 발의에 대표 발의해서 아마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실미도건에 대해서 한번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정희 정권이 그 선량한 시민을 끌어다가 실미도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곡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워낙 억울하니까 거기서 불법 감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한 거예요. 정당방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등포구 대방동 앞에까지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폭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상에 실미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그 유족들한테 전혀 뭐 아무런 연락도 안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실미도가 이제 나오면서 밝혀져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한 20년 이상을 투쟁을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일부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또 덮였다가 이제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또 이제 만드는 모양인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때 뭐라고 하던가 언론을 보니까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이죠.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배상을 빼고 법을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 해줬다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네 정권에서 그 전신이니까 그 박정희 당에서 만든 그쪽에서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서 그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치워야 됩니까? 자기들이 치워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러고서 이걸 갖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제 이 부분도 나라 곳간이 거들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보세요.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영업자 다 망해서 나자빠 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언제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 임대료도 못 내고 지금 다 하는데 심지어 얘를 PC방 하나 지난번에 그 점주가 나와서 호소를 하던데
한 달 돌아가는 데 1,000만 원이 든대요. 고정비용이. 그런데 국가에서 지난번에 200만 원을 줬다 이거야. 8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게 난 국가 맞다고 봐요. 그걸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걸 뭐 100% 해줄 수는 없겠죠.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영세한 그 정말 한 20인 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그 1개월분 정도의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평균 임금을 이제 따져서 환산해서 가는데 보통 1년 근무하면 통상 1개월 정도의 임금이 이제 바로 퇴직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10년, 20년, 30년 장기 근속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10달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11달 다니다 심지어 그만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꼭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 규정은 매우 불합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그 12달을 나눠서 한 달, 분기 3개월 이상 다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240만 원 정도 임금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개월 다녔으면 60만 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내놓는다든가 최소한 3, 6, 9, 12 정도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서민들, 그래서 바로 그 당이 서민들의 정당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요.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러고 행동으로 일부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인가 지민가 그 당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후한무치하게 또 정권을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같이 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당신들을. 정말 그 세심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투표장에 가면 그 보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 절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경원이나 오세훈 그런 거기서 그 단일화 된 사람하고 이제 후보로 뽑힌 사람하고 승자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국민의 힘인가 짐에서 나온 나경원이 될지 오세훈이가 될지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사람이 끝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삼자가 가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가서 끝까지 버티면은 안철수 대표께서는 반드시 이거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여권이 거저 어부지리를 먹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안철수 대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걔네들 오세훈 전 시장이 나가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후보가 나가든 가서 이제 박영선 씨하고 붙어서 지고 이기는 것은 이제 자기들 몫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 또 철수했다고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선에 나가세요. 국민의힘 이 사람들 대선에 나올 사람 없어요. 현재까지 보면. 또 이제 대선에 나가면 그러겠지. 또 양보 안 한다고 또
야권 뭐 분열의 원흉이라고도 안철수를 또 이렇게 몰아세우겠지만 그 TV 토론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무식한 짐승마도 못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대선 때도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탄핵당한 정당이 한 2달도 안 돼서 바로 대통령 선거에 그 후보가 나옵니까? 어? 누구야? 그 홍하고 또 유 나와서 나란히 2등하고 꼴찌 안 했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3등하고 그때 만약에 국민들이 그래 그 전신이 새누리당이 뭐야 그 사람들 밀어줄 것 같아요. 국정농단을 갖다가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누가 밀어줍니까? 그 사람들을 절대 안 밀어줘요. 이때 이 경우에는 안철수에게 그때 양보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절대 탄생 안 했습니다. 지들은 왜 자꾸 안철수에게 양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양보를 하면 또 철수했다고 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는 당이 왜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돼서 이제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되면 곧바로 정치권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정계 개편이 일어나요. 국민의힘 일부 개혁 세력들이 아마 뛰쳐나올 겁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그 총장 세력을 영입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선으로 가면은 필승하는 거예요. 안철수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판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저와 같은 백면서생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국민의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뭉쳐놓으면 안 돼. 개별적으로는 똑똑한데 뭉쳐놓으면 힘을 못 써.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그 정당 그 체질인가 봐요. 그게 정당의 그런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 정권 교체에 대한 야망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해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자리 매월 한 1,000만 원 이상 주잖아요.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월급을 세비로. 그리고 보좌진 7명인가 8명을 음서제로 특채를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잘못해도 불체포 특권 있죠? 그 다음에 또 특별 사면 받죠? 혜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한 자리 하려고 선거 때만 되면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기대도 안 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애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김남국, 김용민, 김진애, 김종민 있잖아요. 논산 출신. 그 다음에 또 경찰 하던 친구 황우나. 그 다음에 또 청와대 또 비서관 했던 누구야 그 사람. 이번에 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조국 아들 가짜로 써줘가지고 지금 무슨 당 대표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또 조국 똘마니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하향 평준화 시킨 거예요.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이제 동네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단지 좋은 건 앞에서 열거한 그렇죠? 그것들은 빼고 나면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짜 유념해야 됩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욕하지 말고 제가 2020년 4월 14일 날 선거가 15일 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철수 대표 국민들이 꼭 기회 준다고 준비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가난하지만 똑똑한 측근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세요. 차라리 수고비로. 부정부패 안 하고 나라 일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빨리 싱크탱크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비로 대학 교수들한테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한 대여섯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똑똑한 대학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팍팍 밀어줘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그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동산 문제 서울시장 되면은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런 아젠다에 대한 답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임용권의 직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이제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기회 안 줍니다. 정말 멋지게 해서 서울시장 당선되면 멋지게 해서 차차기 대선에서 꼭 대통령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이게 제가 바라는 바이고 많은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꼭 당선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임용권의 직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